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독립 때 일본과 맞서서 일본의 장교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참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아주 우리의 선조 중에 귀중한 분인데요. 아주 귀한 분인데, 안중근 그 의사가 사망 후에 유해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에 무던히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훈처가 그동안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중국과 협조를 해가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쯤에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첫 확인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소나무관 안치돼 류순 감옥 매장 중국이요. 중국에서 보도 첫 확인.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그 신문에 보도하고 뭐 했던 걸 전부 뒤져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신문에 거기에 그 위치가 나온 거예요. 유리승 감옥에서 매장했다. 당시 중국 언론 하얼빈산 소나무로 만든 관의 유해 안치, 유해 찾기 단서, 보훈처 중국 간행물 분석 과정에서 최근 발굴. 안중근 의사 의거 113주년 맞아서 공개를 했다. 지금 중국에서 신문에 보도됐던 거예요. 안중근 필명 이후지역의 염. 지금 현재 이게 류순이라고 하는 건 여순 감옥을 그때 안중근 의사가 있었던 데이죠. 그쪽에 그 신문에 났던 걸 옛날 걸 다 뒤져 찾은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소나무관에 안치돼 류순 감옥 공동묘지에 묻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국 언론 보도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안 의사 유해의 행방과 장례 절차에 관해 보도한 중국 신문 기사를 안중근 의사 의거 113주년인 26일 공개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해도 다행이네요. 보훈처는 주 상하이 총영사관과 함께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을 위해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 및 간행물 88종의 종류의 독립운동 관련 기사 3만 3천여 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 자료를 찾았다. 보훈처에 따르면 안 의사 순국 나흘 뒤인 1910년 3월 30일자 만주 지역 신문인 성경시보에는 안 의사의 둘째 동생인 안정근 지사가 안 의사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일본 당국이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일본 당국은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안 의사 유해가 당시 류순 감옥 내 공동묘지에 매장됐을 것이라는 유력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로 중국 다롄의 류순 감옥 묘지 원보산 지역과 그 지역 인근 중국 단독 발굴 지역 등 세 곳이 꼽히고 있다. 류순 감옥 묘지는 둥산포로도 불리는데 당시
류순 감옥 의무관과 현지 중국 역사 연구가 등이 매장 추정지로 지목했다. 2001년 1월 중국이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 구역으로 지정했다. 원보산 지역은 류순 감옥 소장 딸인 이마이 후사코의 증언에 따라 2006년 6월 남북 공동조사단 등이 매장 추정지로 지목해 2008년 3월부터 4월 발굴했으나 유해를 찾지 못했다. 현재 이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신개발 지역이 있으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중국은 류순 감옥 박물관 주차장 경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2008년 10월 원보산 인근 지역에서 단독 발굴 작업을 했으나 안 의사 유해는 나오지 않았다. 보훈처가 발굴해 이날 공개한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정근 지사는 안 의사와 친분이 있던 감옥 관리자에게 장례 절차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리자는 이에 고심 끝에 파격적으로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선 풍속에 따라 관 위에 신천을 씌우도록 하고 영구를 감옥 내의 교회당에 둔 후 우덕순 등 3명의 죄수들에게 조선 예법에 따라 2번 절을 하게 하여 고별식을 치르도록 허락했다. 보훈처는 그간 형무소 관계자의 회고록과 일본 정보 보고서를 통해 추정한 안중근 의사 유해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보도한 만주 현지 기사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 연구 권위자인 오영섭 박사는 안 의사의 관을 하얼빈산 소나무로 제작했다는 내용은 처음 밝혀진 귀중한 사실이라며 안 의사의 유해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단서를 얻은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한 것을 계기로 유해 발굴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안 의사 유해의 정확한 매장 파악을 위해 관련국 주요 문서 보관소에 관한 조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안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생전 독립운동 활동과 사회장을 다룬 기사도 발굴됐다.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된 민국일보 1927년 7월 19일자 기사는 1910년 안 의사 순국 후 친동생 안정근이 장례를 위해 유해를 원했으나 일본 관리가 그 유해를 강탈해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조 마리아 여사가 두 아들인 정근, 공근을 이끌고 러시아로 옮겨 애국 사업에 매진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1919년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두 아들과 함께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조 마리아 여사는 병환으로 1927년 7월 15일 향년 66세에 눈을 감았다. 이 기사는 상해의 많은 한국 동포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이에 따라 특별히 사회장이 거행돼 19일에 발인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그러니까 조 마리아사,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사회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상해에서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해를 갖춰줬어요. 그 조 마리아사 때는.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연구 권위자인 박환 수원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상해 한인 교민단 교민장으로 알려졌던 조 마리아 여사의 장례식이 그보다 높은 예우인 사회장으로 치러졌다는 점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쪽에 안중근 그 모친이 안중근 의사 그 모친이 사회장으로 했다는 그
민국일보, 중국의 신문에 났던 기사가 찾은 거예요, 이거를요. 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보온처는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중국 간행물 분석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 2천여 명을 확인해 이 가운데 미포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때 우리 작은아버님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그러니까 하시다가 그 이후에 한국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2천여 명 중에 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작은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독립운동하고 우리 작은아버님이 할 적에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가서 찾아오라고 난리치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가서 다 거기를 상해 가서 찾고 그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던 그 전아버님을 거기서 할아버님이 이제 찾는다고 막 그래서 끌고 왔다는 거야, 전아버님을, 우리 아버님. 하여튼 그때가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애국지사들이 참 많아가지고 일제 시대에 그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1운동 만세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죠. 참 이렇게 이런 사안을 보면서 우리 역사에 한국을 이렇게 만든 분, 안중근 의사의 그 여성 감옥일지가 사망하기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애국자 중에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안중근 의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그 업적과 그분의 사상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받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아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분이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깊이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 나라가 소용돌이 칠 적에 또 뭐 좌우파가 난리치고 뭐 할 적에 그때 뭐 제도 4.3 사건도 있고 여수 반란 사건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결국은 남북이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드신 그 이승만 박사, 우리는 국부라고 그러죠. 나라를 세운 국부다, 아버지다, 국가의 아버지다. 여하튼 안중근 의사를 그 묘소를 찾아서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이장을 해서 한국의 후손들이 안중근 의사의 그 사람이 안중근 의사의 그 정신과 그 사상과 그 업적을 길이 남기고 길이 보존하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그걸 깊이 있게 감동받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안중근 의사 묘소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아주 그래도 다행이기도 류선 그 감옥 그 근방에 있는 산 거기다 나무가 소나무 관으로 해서 매장을 했다. 정확한 위치를 이제 못 찾으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비석이라도 하나 해놨으면 뭐 그래도 남아 있을 텐데 또 비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개발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하니까요. 여러분 다롄이 그 얼마나 거기 지금 개발됐습니까? 지금 다롄 가보면요, 여러분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엄청이 발전했습니다. 참 아주 뭐 도시 계획도 잘 되어 있고요, 도시도 깨끗하고요, 뭐 큰 건물, 뭐 공장지대 모여서 엄청나게 발전됐습니다.
그 근방에 지금 현재 류순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의 그 근방에 또 이제 뭐 산에다가 매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하면서 그것이 다 해실됐었겠네. 참 마음으로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꼭 찾아서 한국으로 모셔오는 것을 바라고 있겠습니다. 참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보도해 드립니다. 참 그쪽에 일본 한국 그 동생이 그 정건 이정건 동생이 안정건 안정건 안공건 이렇게 동생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만요. 근데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모셔오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뭐 일본 그 시대 때문에 그네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내줬겠습니까? 하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우리는 다시는 일본같이 이렇게 외침 나가는 일이 없게 안보를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또 이북의 6.25 사병같이 또다시 남침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절대로 외침에 당하지 않는 나라가 앞으로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편안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그래도 다행히 그런 근거를 좀 찾아서 대개 어느 위치 정도 그래도 어느 쪽에 매장된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좀 진일 보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